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월드컵 예선 다시 시작하고 그다음에 네이션스 리그들 많죠. 뭐 유럽 유 네이션스도 있고 북중미도 있고 월드컵에서는 그것 뭐 유럽 쪽도 있고 유럽 쪽은 이제 내일부터인가 아무튼 있고 아시아 있고 남미도 있으니까 경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다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대 바레인. 뭐 일본 뭐 멤버들 최정예 거의 다 소집했죠. 뭐 도안리츠, 미나미노, 뭐 우에다, 카마다, 쿠보, 이토준야, 미토마, 후로아시 등등등, 뭐 중원에 엔도, 모리타, 하타테 뭐 등등등, 수비에 이타쿠라, 뭐 스기와라, 이토 뭐 등등등. 바레인은 뭐 딱히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에이스급 친구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일본이 오늘 경기 3점만 따면 이제 확정이 되죠. 그래서 오늘 홈에서 경기이기도 하고, 어차피 또 다음 경기 홈이긴 한데 그래도 사우디보다는 좀 쉽게 이길 수 있는 친구들한테 이기면서 이 확정되는 부분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는 경기에서 이제 다들 이제 클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뭐 롯데 돌려주고 그게 맞지 않나. 1차전에서도 5대0이고 좋고, 뭐 오늘 경기도 뭐 봐야 될 건 뭐 몇 골 넣었냐 요 싸움인데, 뭐 와인 봐야죠 뭐. 사실상 뭐 이제 탈아시아급 일본은 인정해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 한국 대 오만인데, 오늘 경기에서 뭐 인범이 정도는 못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인범이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제 데리고 갔다고 이제 난리 부르스 욕 존나 처먹었죠. 이제 갓 부상해서 복귀한 인간인데 왜 데려가고 또 쓰냐고 하면서 페노르트 팬들이 개빡쳤거든요. 아무튼 뭐 안 나올 가능성 있고, 나머지 이제 뭐 민재야 이제 소집이 안 됐고, 오만 같은 경우 오늘 주전 미드 하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네요. 그 한국이 이제 이 중동 원정들을 좀 원래 힘들어 했잖아요. 그래도 원정에서 3대1 이겨줬고 당연히 우위적인 경기를 보여줬고, 오늘은 또 홈이다. 물론 그게 있죠. 고질적인 부분. 한국이 생각보다 좀 우리가 주도하는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가끔씩 진짜 대부분 힘든 경기를 하고, 오히려 이제 강대 약싸움에서 역습적인 부분에서 좀 더 으쌰으쌰하는 경기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원정에서도 잡고 온 부분과 지금 부분에 있어서 뭐 몇몇 선수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컨디션들이 다뭐 선수들이 나쁜 것도 아니기도 하고, 오늘도 뭐 한국이 잡지 않을까. 잡고 그다음에 1마인까지만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 우리나라가 뭐 2마인까지는 좀 보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벡 대 이제 키르기스탄인데, 우즈벡 쪽에 수비 하나 퇴장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격 하나 미정이네요.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은 미드 하나 경고 도적으로 빠지고, 1차전 생각보다 이 우즈벡이 원정 가서 쉽게 이기지 못했어요. 스코어상으로 3대 이긴 했지만은 뭐 경기 내용적인 부분도 뭐 우즈벡이 앞서긴 했으나 뭐 옛날처럼 뭐개 압도적인 못했어요. 뭐 항상 말했지만 이 스탄 라인들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거기서 이제 성장세를 가한 뭐 팀들이 뭐 이 두 팀 아닙니까? 키르기스탄이랑 뭐 타지키스탄은 이제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서 성장세가 무섭긴 해요. 그리고 우즈벡이 그 감독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감독이 이제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바뀌어서 그게 좀 변수가 될 수 있긴 하나, 근데 기본 전력으로 또 홈 경기기도 하고 뭐 찍어 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즈벡승 보고 마인승까지 보고 나 오버 볼게요. 키르기스탄이 그래도 골은 어느 정도 박는 저력이 있긴 해요. 그리고 많이 좀 성장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골에 대한 기대치 조금 더 높다. 다음에 이란 대 아랍.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미드 쪽에 에자리 토라인가 그 인간 하나 미정이고 나머지 딱히 없고, 아랍은 뭐 수비 하나 결장. 뭐 에이스급 선수들은 다 소집이 됐어요. 이란도 뭐 아즈문 타레미, 고도스, 뭐 자한바크시 뭐 등등등 소집됐고, 그다음에 아랍 같은 경우도 뭐 리마라든지 뭐 에이스급 나름 뭐 아리라렌다 알 뭐고 알 아릴랄이 아니라 그 뭐 아라인 뭐 그리고 또 하나 뭐고,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이제 뛰는 애들도 뭐 다 소집이 됐고, 뭐 결국에 체급차에서 이란 쪽을 좀 더 볼 수밖에 없죠. 뭐 아랍도 많이 성장세를 가한 것도 맞긴 한데, 그래도 그게 있죠. 제가 항상 말했지만은 물론 요새도 그렇고 뭐 그렇긴 한데, 아챔만 봐도 이란은 대부분 자국의 퀄리티를 좀 그래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쓰고, 뭐 아랍, 카타르, 사우디 이런 애들은 이제 어
자국의 이제 힘을 빌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용병발로 가면서 자국의 퀄리티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여전히 뭐 이런 국가 대항전에서는 이란이 낫다 봅니다. 이란 승 보고 그다음에 언더 볼게요. 볼은 뭐 쉽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카타르 대 북한. 오늘 카타르가 팀 내 득점 1위 주포 알리가 빠지네요. 아피프가 현재 국대에서는 득점 1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리가 오늘 빠지고 북한 딱히 없고 1차전은 2대1로 비겼죠. 근데 그때 경기 기억이 나네요. 카타르가 북한이 이제 퇴장 당했는데도 비겼죠. 물론 원정이라고 해도 그렇고 중립에서 경기긴 했는데 그때 아마 비가 존나 왔을 거예요. 그 프리킥 골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비겼고. 그래도 이제는 오늘 홈이다. 근데 알리가 빠진 부분은 당연히 타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나 그래도 카타르가 또 홈에서 하는데 근소하게라도 이겨주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카타르 승 보고, 그리고 뭐 카타르 항상 말하지만 제가 월드컵 예선 때 그냥 뭐 찍으라 했어요. 그냥 오버 찍으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알리가 빠진 부분이 그래도 득점력 면에서는 좀 거슬리긴 하나. 근데 카타르 경기는 제가 뭐 무조건 그냥 다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도 그 기본적인 이제 피지컬 부분이 괜찮은 친구들이 있죠. 오버 볼게요. 오버. 카타르는 뭐 월드컵 예선 때 오버가 안 띄운 적이 뭐 기억이 없다. 한 번 있었나? 아무튼 계속 오버 찍으라 했잖아요. 오버. 오늘은 역배긴 하죠. 알리의 공백 때문에 그런 거 오버.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요르단데 이제 팔레스타인인데 오늘 경기 뭐 요르단 수비 쪽에 하나 미정이고, 그다음에 뭐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알타마리. 알타마리 저번에 이제 우리나라랑 할 때도 알타마리 뭐 나오니 안 나오니 어쩌다 존나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제 햄스트링 쪽에 문제가 있어갖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네요. 근데 없어도 뭐 알 라이메시라든지 알 마르디 뭐 이런 그래도 공격 라인 이제 그 3명이 이끌어 가잖아요. 2명은 나올 수 있다. 팔레스타인 쪽에도 뭐 수비 하나, 그 다음에 미드 하나 오늘 빠지네요. 그래서 알타마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직전 맞대결에서 원정에서 3대1로 이겨줬고, 뭐 경기적인 부분도 약오이였고, 오늘은 홈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중동 축구 누빵 이런 거 존나 무섭긴 하지만은 그래도 알타마리가 안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힘겹게라도 이겨주지 않을까. 보통 아시아 경기들은 체급차가 나면은 어느 정도는 다 잡아주긴 하죠. 그래서 요르단 승 볼게요. 그리고 요 경기도 언더 보고, 웬만해서는 중동 축구는 저는 오버 잘 안 봐요. 하도 눕방을 처많이 해가지고. 근데 카타르는 예외. 이라크 대 이제 쿠웨이트. 일단 여기도 뭐 서브 미드 하나 빠지는데 딱히 필요 없고, 쿠웨이트 딱히 없고, 뭐 이라크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후세인 뭐 소집이 됐고, 1차전 자체는 경기 이제 기록만 봤을 때는 비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인간이 퇴장당했죠. 그 뭐야, 그 우리나라 뛰었던 그 뭐고 갑자기 우리나라 뛰고 있는 걔 뭐 이름 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술라카가 뭐고. 아무튼 그 인간이 이제 퇴장당해 갖고 전반에 10분도 안 됐고 퇴장되고 수적인 이제 열세에 놓였거든요. 10대 11이었나? 싸워가지고 뭐 이라크가 비기긴 했어요. 근데 경기 내용 자체들도 뭐 데이터를 봐도 10명 대 11명 싸웠는데도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비등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지근에 이제 뭐 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뭐 퇴장이 안 나온다면은 그래도 이겨주겠죠. 그래서 요 경기는 이라크 승 보고 언더 볼게요. 언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대 중국. 요 경기 사우디 쪽이 미드 하나 미정인데 딱 필요 없고, 중국은 이제 나름 뭐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장윤잉이 이제 미정이고, 그다음 오레이가 안 나오죠. 오레이가 부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빠져있죠. 리그 내에서도. 그리고 근데 오늘 이제 비장의 카드를 하나 꺼냈네요. 중국이. 오레이가 비장의 카드인데 그건 아니고 세르지뉴. 중국은 그래도 계속 기화를 시키긴 하네요. 브라질산 또 그 친구 세르지뉴라고 기화시켰거든요. 얘는 이제 지난 월드컵 경기 때 안 났거든요. 지금 중국이 지금 희망이 있잖아요. 지금 요 조는 일본 제외하고는 호주, 인도네시아, 사우디, 바레인, 중국 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제발 기하해주세요. 제발 월드컵 좀 나가게. 지금 난리 부르스 쇼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르지니오를 지금 기하했습니다. 얘가 옛날에 그 가시마 있었던 인간이거든요. 근데 얘 하나가 크랙이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거죠. 이 사우디란 팀이 이제 중국 원정 가서 또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얘네도 좀 빨리 퇴장당했죠. 한 20분 전에 퇴장당해갖고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휘둘리면서 골 처먹히고 지는 거 보면은 중국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소용기는 뭐 기하고 나발이고, 또 그래도 사우디 홈이기도 하고 사우디 승 볼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오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파라과이 대 칠레. 흥국 다 빠지면 정형 바뀌려고 한다고. 그러면 뭐 기사가 나왔겠죠. 한번 볼까? 이렇게 나왔네요. 이영택 감독의 일문일다. 벌써 마지막 경기다. 그리고 선수는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1세트는 선발 변화없이 주전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한수진, 오세현은 전 경기 출전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다. 2세트부터는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1세트는 제대로 하고 2세트는 뭐 난리 브루스 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흥국도 아본단자 오늘 경기 무리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럼 닭장 대 닭장 싸울 것 같은데요. 닭장 대 닭장인데 이러면. 음, 닭장 대 닭상이니까. 중국 오늘 지면 탈락이냐고요? 아니요,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 경기 그것도 체크를 안 하노. 이게 팀당 10경기 하잖아요. 지금 6경기 했습니다. 6경기. 그럼 앞으로 4경기가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면 탈락이 아닌데요. 그럼 제가 지면 탈락이면 다 동기부여 말했겠죠. 기본적인 거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4경기가 남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빨리 기화시키고 하잖아요, 중국 애들이. 됐죠. 호주 2대0 인도 박살. 그 중계 좀 그만하세요. 중계 좀. 나 가지도 않았는데 왜 맨날 뭐 가지도 않은 경기 중계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간 경기도 중계하면 내가 블랙이라고 말했잖아요. 포세이 돈돈 씨. 그 들어올 때 채팅창에 규정이 있는데 왜 안 보노? 가지도 않는 경기 왜 자꾸 뭐야 중계하는 거야? 네, 대답 부탁드릴게요 좀. 가져간 경기도 중계하면 블랙인데 왜 가져가지도 않는 경기도 맨날 어떤 한두 명씩 와가지고 뭐 누구 골 넣었네요, 누구 이기고 있네요, 왜 하는 거야 도대체? 파라과이 대 칠레인데 그리고 뭐 하루 이틀 보는 분도 아니고 맨날 보시던 분 같은데 자기가 뭐 가서 부러지면은 부러진 거지 뭐 어쩌겠노. 호주가 오늘은 제대로 하네요. 저번에 이제 한 골도 못 쳐넣더만 오늘은 학살하네요. 파라과이는 주전 미드 고메즈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칠레는 우리 꺽형 산체스 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네요. 이제 좀 나갈 때가 되긴 했죠. 그리고 여전히 근데 뭐 비달도 소집되는 거 보면은 안 놔줄라는 것 같다. 칠레도 신구 이제 조합이긴 하죠. 세대 교체도 좀 했고, 근데 이제 세대 교체가 잘 안 된 케이스고, 파라가이는 괜찮죠. 뭐 알미론, 사나브리아, 소사, 뭐 엔시소 앞선 라인들 자체들이 이제 뭐 B클럽에서 뛰는 친구들도 여전히 있기도 하고 좀 더 낫고, 파라과이가 뭐 1차전은 비기긴 했으나 원정 가서 칠레가 그래도 나름 이제 남미 축구 애들은 확실히 홈발이 강하잖아요. 근데 칠레가 또 원정 가면 후구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파라과이가 또 홈에서 월드컵 예선 때 보면은 뭐 아르헨도 잡고 베네수엘라도 잡고 브라질도 잡았거든요. 뭐 그럼 뭐 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파라과이 그래도 뭐 굳이 보면 승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 제가 뭐 항상 말하지만 중동 축구, 남미 축구 웬만하면 오버 잘 안 찍어요. 더럽게 골이 좀 잘 안 나오긴 해. 기본적인 피지컬들이 비슷하고, 남미 아니 그야 그 중동은 눕방을 너무 많이 해서 언더를 찍는 거고, 남미는 기본적으로 나라값이 체급이 난다고 해도 기본 피지컬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뭐 오버는 잘 안 찍는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남미가 브라질 쪽이잖아요. 남미가 다 쌈바의 나라가 아니고. 인도 베스트멘트가 나가야 되나. 아니
고만 좀 그거 말하라니깐요. 인도 가지도 않는데 왜 자꾸 인도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거예요 도대체. 인도네시아 경기 안 갔다고요. 분석도 안 했다고요. 왜 자꾸 말하는 거고. 그 채팅창에 고만 좀 치세요. 아까도 말했는데 또 말하노. 호주 경기는 저 라스 가서 중계해서 라스 가서 뭐 내 채팅방에서 뭐 중계하려고 왔나. 뭐 호주가 100대 0을 이기든 인도네시아가 뭐 무승부캐든 역전하든 저한테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걸 왜 자꾸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브라질 대 이제 콜롬비아. 브라질은 이제 멤버들이 확실히 옛날보단 떨어졌죠. 앞선이야 뭐 호드리구, 뭐 하피냐, 비닐신, 사비오, 뭐 쿠냐, 엔드릭, 뭐 페드로 뭐 이런 값 있는 애들은 있긴 한데 확실히 중원 라인들이 좀 약해지긴 했어요. 뭐 기마랑이스의 조엘링턴 물론 얘네들도 B클럽에서 뛰는 친구들이긴 한데 이제 나머지 서브 옵션적인 부분 자원들이 또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또 파케타라든지 마르티넬리 이런 애들 빠지고 수비 라인들도 뭐 마갈량이스, 마르키뉴스, 뭐 반데르송 뭐 이런 애들 있긴 하나 원래 기존에 뽑혀야 될 뭐 밀리탕이라든지 뭐 다닐루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이제 없고 많이 허약해진 건 맞긴 해요. 그리고 콜롬비아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우디로 도망간 두란, 존 두란 빠지고 시니스텔라 뭐 빠지고 근데 그래도 뭐 디아스, 하메스, 보레, 레르마, 뭐 수비 쪽에 루크미, 무노즈, 산체스, 뭐 미나, 모이카 뭐 이런 애들과 비교했을 때 브라질보다 딸릴 부분은 없지 않나. 당연히 앞선 퀄리티는 브라질이 낫긴 하나. 그리고 최근에 좀 브라질의 경기력이 나아지긴 했으나 그래서 쉽게 브라질을 찍을만 한가. 근데 요새 이제 콜롬비아가 좀 맛이 가가지고 그 월드컵 예선 경기 때 지금 좀 연패도 타고는 했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승을 찍기는 좀 애매하다. 그냥 요 경기는 언더만 볼게요. 언더. 팽팽하게 두 골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페루 대 이제 볼리비아. 일단은 뭐 페루 쪽에 오늘 수비 두 명이 빠지긴 합니다. 주전 수비수. 1차전은 이제 볼리비아가 뭐 아시죠? 이제 고산지 때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볼리비아가 이제 이를 갈았기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경기를 치르죠. 원래 이제 라파스에서 치렀는데 어디고 더 높은데 그 엘 머식인가 거기 데리고 와서 이제 아닌가 그건 거긴가 헷갈리노 그 누구 맞나 걔네가 맞나 엘 머식이고 기억이 안 나네 엘 뭐지 볼리비아 엘 머식인데 기억이 안 나네 맞나 아무튼 더 고산지들 데리고 와서 막 뚜까 패잖아요. 근데 이제는 땅으로 내려왔을 때는 답이 없죠.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리고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은 남미 자체가 혼발이 진짜 강한 나라들이죠 다. 그래서 지금의 홈에서 했을 때는 썩어도 좋지 먹어주는 부분이 많고 뭐 성적만 봐도 홈에서 강자의 느낌이 그래도 나고 물론 이제 페루도 칠레 같은 느낌이죠. 뭔 느낌이냐면은 세대 교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 늙은이들이 많다는 거. 뭐 아직도 라파둘라라든지 뭐 게레이로라든지 이런 애들 뛰는 거 보면은 그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볼리비아 정도는 잡아야지 뭐 월드컵 그래도 나가지 않을까. 근데 남미는 근데 좀 혜택이 크죠. 남미는 솔직히 얘네는 순위가 8위? 8위에서 12만 안 하면은 뭐 사실상 갈 수 있죠. 뭐 7위 되면 이제 그 대륙간 플레이오프 해야 되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월드컵 예선에 엄청 신경을 남미들은 잘 안 쓸 거예요. 대신에 이제 남미 쪽에 이제 좀 경제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축구 같은 거에 이제 열광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제대로 하긴 하겠죠. 엘살바도는 그 나라 이름이고 엘알토인가? 그래 거기인가? 엘알토. 오랜만에 이제 국가 대항전 하니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엘알토 볼리비아 맞죠? 에콰도르 아니지? 에콰도르는 키토 아이가 키토. 한번 검색을 해보자고. 엘 뭐고 엘알토였나 뭐였나 엘알토 맞나? 네 볼리비아. 아, 뭐야 해발. 맞죠 4150m. 4150m야. 이것도 맨날 말해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많노 경기가. 미국 대 파나마. 미국 주전 수비수 로빈슨 결장하고 그 다음에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수비 하나 퇴장으로 빠지고 미국은 뭐
대부분 다 돌고 왔어요. 뭐 발로군이 지금 계속 부상으로 이제 모나코에서도 안 나오고 있죠. 빠진 거 빼고는 뭐 맥케니, 무사, 아담스, 수비라인, 맥켄지, 팀림, 스컬리, 리차즈, 피커스, 뭐 리그, 뭐 유럽에도 뛰는 다 데리고 왔고 앞선 또 플리식, 웨아, 뭐 레이나, 뭐 서전트라든지 다 데리고 왔죠. 파나마는 뭐 그래도 이 북중미 내에서는 좀 알아주는 팀 중에 하나긴 하나. 그래도 미국을 넘기엔 그렇지 않나. 또 요 경기가 미국에서 치러지잖아요. 홈 버프도 받고 이 경기는 홈 원정이 아니죠. 중립에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 경기 지면은 진 팀은 이제 3, 4위전 3, 4위전 가요. 그래서 오늘 이기는 팀은 이제 1, 2위전 가는 거고. 그래서 단판입니다. 단판. 그래서 뭐 홈에서 하고 뭐 주축들 다 대부분 소집한 뭐 미국 쪽이 당연히 그래도 낫겠죠. 미국승 보고. 그다음에 구지봉 오버 보고. 캐나다 대 멕시코 여기서 이제 이긴 팀이 이제 그 아까 미국 파나마 이긴 팀이랑 붙어서 이제 우승 뭐 노리는 거죠. 캐나다도 뭐 나름 소집은 다 됐어요. 그래도 이름값 있는 그 미넨의 알폰소 데이비스라든지 릴의 이제 스트라이커 조나탄 데이비드 데리고 왔고 멕시코도 이제 쌍 히메네즈 다 데리고 왔죠. 플럼의 히메네즈랑 그 패에서 이제 밀라노로 가버린 히메네즈랑 그리고 뭐 알바레스. 멕시코도 근데 옛날보다는 스쿼드가 떨어졌죠. 반대로 이제 상승한 쪽은 캐나다기도 하고 오늘 경기 자체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중립 미국에서 하니까 폼 버프를 받을 수 없긴 하다. 근데 요새 보면 멕시코의 그 라인업을 봐도 옛날보다 좀 떨어진 감이 있고 캐나다가 그래도 좀 올라온 추세이기도 하고 또 캐나다가 역배니까 캐나다 풀 쪽으로 보자. 그리고 언더 쪽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와 딱 경기 많네. 티르키예 대 헝가리. 잠깐 물 좀 마실게요. 7시 안에 컷 해야 되는데. 티르키예다 헝가리인데 일단은 주전 키퍼 미정이네요. 그 다음에 데미랄 뭐 주전 수비수 빠지고 그 다음에 공격 라인들도 레알의 이제 서브 공격수인 길러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악군도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 물론 앞선에 카우베지 그 다음에 뭐 일디즈, 일마즈 이런 애들 있긴 한데 그래도 이 길러가 레알에서는 서브 뛰지만 여기서는 뭐 주축이죠. 주전이죠. 악군도 그렇고 좀 공격 라인이 좀 그래요. 중원은 그래도 차라노글러라든지 코쿠, 웨즈칸 뭐 이런 애들 있어서 괜찮긴 하고 헝가리도 뭐 웬만한 이제 이름값 있는 애들 다 소집했죠. 리버풀의 뭐 소보슬라이, 살라이, 뭐 바르가 이런 애들 다 소집하고 요 경기 이제 네이션스는 이제 그거예요. 뭐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A 그룹으로 이제 승격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B 그룹으로 이제 남아일 것이냐 약간 승강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홈과 원정 한 번씩 하고 오늘 이제 티르키에서 했으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헝가리 원정과 꼭 경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긴 팀은 A 그룹 가고 안 된 팀은 B 그룹으로 남아 있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네이션스 리그가 뭐 대충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그 월드컵이랑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으쌰으쌰 해줘야 되긴 해요. 그런 부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헝가리가 확실히 이 강팀 상대로 옛날에 역습 플레이를 잘 보여주면서 쓰나미도 많이 일으키고 많은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옛날보단 좀 떨어진 감이 있어요. 근데 튀르키예 정도면은 좀 더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도 나름 잉글, 뭐 독일, 뭐 이런 좀 강팀들 상대로 또 헝가리가 보여준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튀르키예가 오늘 앞선도 완벽하지 않고 저 경기는 그래도 헝가리 풀 쪽으로 봅시다. 그다음에 뭐 굳이 보면 언더우고 그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 네 이제 조지아인데 아르메니아가 오늘 주전 공격수 득점 1위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조지아도 오늘 에이스죠. 우리 이제 강인이 친구 흐비차 나폴리에 있던 윙어 지금 현재 8위죠. 요 인간도 오늘 빠지고 수비 쪽에 하나 빠지고 둘 다 뭔가 차포 하나씩 떼고 하는 느낌.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이 지한지가 이제 뭐 많이 된 것도 아니고 갓 잡은 건데 기대치가 좀 더 떨어지기도 하고 요 경기는 뭐 B그룹 가냐 C그룹 가냐 뭐 그 싸움이긴 하거든요. 근데 조지아 뭐 홈이었으면 더 좋겠는데 원정이기도 하고 흡비차도 빠진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나라의 이제 이 성장세 자체는 조지아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느낌으로 그래도 조지아승 보고 그리고 언더 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도 나름 두 팀 다 이제 중요한 자원들 차포를 약간 빼고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세 골은 안 들어가지 않을까. 또 조지아 홈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언더 보셔도 될 듯.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대 이제 세르비아인데
오스트리아도 오늘 라이머, 자비처, 뭐 주축 미드죠. 이 두 명이 빠지는 거는 좀 타격이 있죠. 중앙과 이제 측면을 쓸 수 있는. 그다음에 프라스, 뭐 주전 수비수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세르비아도 뭐 밀렌코비치, 그다음에 테르지치, 뭐 파브로비치, 뭐 수비 쪽에 좀 부상이 있죠. 앞서는 뭐 주축 지브코비치 빠지고. 오스트리아가 오늘 물론 이제 이 미드 라인들이 좀 빠지긴 하나 그래도 랑릭의 힘 계속적으로 조직적인 측면을 맞춰놨고 나머지는 다 소집이 된 상황이고 세르비아가 오히려 옛날의 세르비아 느낌이 아니죠. 뭐 타디치가 좀 왕성했던 시절이라든지 뭐 그런 시절도 좀 아니고 밀린코 사비치라든지 뭐 이렇게 젊었을 때 시절도 아니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래도 또 원정이기도 하고 오스트리아가 뭐 랑릭 체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세르비아는 좀 지는 별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스트리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고 우크 대 이제 벨기에인데 벨기에도 이제 벨기에도 안 되노? 벨기에도 이제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나폴리에서 이제 망했고 요 감독이 이제 리옹에서 좀 흥한 리디 가르시아 감독 왔거든요. 근데 1월 달에 와가지고 지금 경기를 뭐 뛴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뭐 어떻게 운영을 할지 뭘지 그게 좀 걱정이네요. 그리고 뭐 앞선에 이제 도우비크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뭐 치앙코, 도우비크 같이 이제 지로나 시절에 공전했을 때 좋았잖아요. 근데 얘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 대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옛날보다 이 스쿼드 뎁스가 좀 많이 약해졌죠. 전성기 뭐 진첸코 이런 애들도 아니고 야르몰렌코 전성기도 아니기도 하고 반대로 벨기에도 뭐 떨어지는 이제 지는 해죠. 지는 해들 수비 쪽에 뭐 카스타니오도 빠지고 데이테도 빠지고 그다음에 나름 이제는 먹여 살려야 되는 주포 공격수 오펜다도 오늘은 빠지고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벨기에가 앞선 중원 라인 아닙니까? 덕배, 틸레망스, 루케바키오, 도쿠, 토르사르, 루카쿠. 앞선에 기대치가 있긴 한데 옛날보다도 떨어졌고 벨기에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했듯이 감독이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 후원해도 받을 수 있어요. 바뀌어가지고 경기력을 뭐 끌어올릴 수 있을까? 물론 최근에 벨기에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나아질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또 홈 경기도 아니고 노세아들도 많이 됐고 뭐 좀 반등을 일으킨다면 제가 봤을 때는 홈에서 좀 더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첫 경기는. 그래서 승패는 패스하고 언더 볼게요. 언더. 약간 벨기에도 앞선 라인들이 좋긴 하나 뭐 최근에 경기를 그 월드컵이었는데 유럽이어서 유럽 이제 네이션스 했을 때 보면은 그 잘하던 공격도 안 된다 이제 얼마나 이제 바꿀지. 근데 감독이 뭐 부임해가지고 뭐 경기를 엄청 많이 쥐한 것도 아닌데 언더 봐야죠 언더.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 경기 할게요. 그리스 대 스코틀랜드. 그리스 뭐 대부분 소집됐습니다. 대부분 뭐 소집 뭐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뭐 주전 미드필더인 크리스티가 빠지긴 해요. 그래도 뭐 네임밸류 값을 보면 여기가 낫죠. 뭐 맥토미니, 존 맥긴, 길모어, 체 아담스, 맥케나, 로버튼슨, 헨리, 뭐 티어니 이런 애들 낫긴 한데 요새 이제 그리스가 네이션스 때 보여준 게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잖아요. 나름 뭐 그때 잉글랜드 상대로는 원정에서 이겼지. 홈에서 지긴 했으나 그래도 뭐 원정에서 이겼고 일단 그리스 상대로 그리스란다 아일랜드 상대로 이기고 여러모로 지금 그리스가 생각보다 많이 좀 좋아졌던 부분. 예전에 우리 그 언제고 월드컵 때 몇 년도야? 한 2010년도 그때 전에 좀 그리스가 잘했죠. 그리고 암흑기가 좀 찾아와가지고 한 십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성장세를 가한 부분. 반대로 스코틀랜드도 무시는 못하죠. A그룹에서 떨어져가지고 A냐 B냐 지금 이 승강 매치업에 걸린 부분. 뭐 당연히 A그룹 자체가 강팀들이 많았잖아요.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뭐 이런 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지지 않고 1점 차로 뭐 지거나 뭐 비겼던 그런 부분. 둘 다 뭐 얘는 상승세, 얘는 뭐 이런 팀들과 뭐 붙었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 부분. 이 경기도 참 애매모호해요. 승패로 찍기에는. 그래서 이 경기도 언더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둘 다 뭐 치고받고 할 그럴 스타일도 좀 아니기도 하고 언더 쪽으로만 보시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 코소보 대
아이슬란드. 코소보 쪽에는 이제 우리 과거에 민재 파트너였던 라흐마니 주전 센터백 미정이고 수비 하나 미정이고 더. 아이슬란드는 뭐 수비 하나 빠지네요. 뭐 코소보는 여러분이 아시는 뭐 강인이와 같이 있던 무리키, 그다음에 라시차, 뭐 레스베일, 그또 윈노, 베리샤 뭐 이런 애들 있고. 아이슬란드도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첫 경기를 그냥 대놓고 갈 수는 없어요. 얘네가 뭐 네이션스 리그 때도 준이 잘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코소보가 이제 네이션스 성적은 좋았지만은 그 그룹 자체가 밑에 그룹이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높게 또 평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 경기도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 경기도 그냥 언어보 접근이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슬란드는 지속적으로 뭐 감독이 바뀌긴 했으나 뭐 계속적으로 그 세대 교체하면서 수비의 부분은 옛날처럼 강하지가 않아요. 옛날에 유로 나가가지고 수비로 먹고 해가지고 16강인가 8강까지 갔을 때 그때랑은 뭐 변화가 없다. 저 경기는 오버 쪽이 낫지 않나. 그 다음에 19번째 불가리아 대 아일랜드. 해도 끝이 안 나노. 이 경기 뭐 딱히 큰 결정자는 없는 것 같고, 뭐 두 팀 봤을 때 찍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언더 찍어야죠. 뭐 언더. 아일랜드가 뭐 원정에서 불가리아 상대로 대폭발골 넣겠어요. 그 아일랜드의 가장 뭐 고질적인 문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미드랑 뭐 그 미드랑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름값 있고 괜찮거든요. 근데 앞선이 뭐 퍼거슨도 이제 사실상 맨날 EPL에서 벤치 달구고 있는 애죠. 이다도 그렇고 페럿이 그 알크마르의 지금 주포 공격을 하고 있긴 하네. 뭔가 옆에서 받쳐줘야지 뭘 하든가 말든가 하겠죠. 불가리아 자체들은 별로 믿을 수가 없고. 언더 볼게요. 언더.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대 이제 슬로베니아인데, 슬로베니아 얘는 맨날 자주 붙는 것 같다. 슬로바키아 팀 내 득점 1위, 득점 1위 하나 빠지네요. 그리고 수비 페카릭 빠지고.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는 이제 미드필더인 세린이란 친구, 그 다음에 스포라르가 미정이네요. 얘도 뭐 주포 공격 라인이죠. 솔직히 선수 네임밸류가만 보면은 슬로바키아가 더 나아요. 왜냐면은 뭐 그래도 한츠코, 슈크리니아르, 기온베르 수비 라인에 중원에 로보츠카 둘 다 배로 나름 이름값 있는 친구들. 앞선이 좀 굳이죠. 수슬로프, 하라슬림, 슈란츠 뭐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굳이죠. 대신에 이제 슬로베니아는 그런 네임밸류 값은 떨어지죠. 그래도 뭐 라이프치히에 뛰고 있는 세스코라든지, 그다음에 페트로비치, 엘스니, 그다음에 뒤에 이제 수호신 있잖아요, 오블락.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분석할 때마다 말하잖아요. 슬로바키아는 그래도 이름값 있고 중원이 좀 나름 탄탄한 팀, 슬로베니아는 대신에 수비력이 괜찮은 팀. 공격 대 수비 느낌,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뭐 팀 내 득점 1위도 빠지고, 아까 말했듯이 이 주포 라인들이 좀 각 리그 내에서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뭐 슬로 프렌 쪽이 낫지 않나.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또 경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노. 네덜란드 스페인. 좀 경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다 들고 왔네 내가. 네덜란드 스페인인데, 네덜란드 딤프리스, 그 다음에 이제 흐라벤, 뭐 쇼크호텐 뭐 이런 애들 빠지고, 그 다음에 스페인은 이제 사라고사, 뭐 딱히 필요 없는 애들 빠지네요. 뭐 대부분 다 소집은 됐어요. 뭐 멤버들 화려하죠. 네덜란드 뭐 반다이크, 팀버, 거트루이다, 프림퐁, 레인드레스, 대용, 각포, 말런, 뭐 브로비, 시몬스, 랭, 뭐 쿠프메이너스, 등등등등등. 뭐 데파이도 소집된 것 같은데 다시. 스페인은 이제 세대 교체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많고, 뭐 올모, 그다음 야말, 윌리엄스, 그다음에 뭐 페드리, 메리노, 주비멘디, 뭐 쿠쿠렐라, 그리말도, 뭐 아센시오, 뭐 엄청 많아요. 뭐 다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걸 봤을 때 그거죠. 네덜란드도 나름 세대 교체가 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페인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부탁드립니다. 신구 조합이 잘 되어 있는 상황. 근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거, 제가 그때 이제 유럽 때도 유럽이었나 아무튼 뭐 그거 할 때도 말했지만은, 결국에는 스페인과 독일이 제일 세대 교체가 잘 된 팀이고, 나중에 이제 점점점 뭐 나이가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더 성장을 할 거라 말했죠. 그래서 좀 더 나은 쪽은 스페인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또 홈 원정 경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지금 경기가 8강이거든요. 8강 하고 나중에 뭐 4강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승전 가고 우승 팀 뽑는 거거든요. 얘네는 이제 A 그룹이라 가지고 A 그룹에서 상위권 1, 2팀들 뽑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페인이 물론 좀 더 낫긴 한데 그래도 원정이란 부분은 무시 못하고 홈에서 충분히 뭐 쇼 볼 가능성도 있고 그래도 홈에서의 경기인데 네덜란드 쪽으로 그래도 좀 더 오늘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네덜란드 역배니까 정배면 좀 못 보고 풀 정도 보시고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 언더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 대 이제 프랑스인데 크로아티아는 너무 노쇠화가 많이 됐어요. 이제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도 뭐 돌아오고 있고 시점이긴 한데 근데 좀 그래요. 아직도 뭐 공격 라인이 크라마리치에다가 페리시치에다가 뭐 부디미르 블라시치 이딴 애들로 어떻게 그냥 크로아티아는 그거죠. 딱 중원과 수비 탄탄한 부분. 그래서 수비 라인들은 뭐 그바르디올이라든지 카라든지 퐁그라치치 나름 세대 교체를 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뭐 공격은 좀 기대가 없죠. 수비 맨날 월드컵 나와도 낑낑거려서 막다가 결국에 뭐 연장 가고 승부 차이 갖고 이기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프랑스는 뭐 세대 교체 잘 됐고 요새 뭐 포텐 터진 덴벨레라든지 뭐 콜로무아니, 바르콜라, 뭐 은바페시, 뭐 그리고 뭐 라비오, 추아메니, 신구조아도 괜찮고 뭐 수비 라인들도 뭐 좋죠. 뭐 우파메카노, 파바르, 쿤데, 디뉴, 코나테 등등등. 그래서 뭐요 경기 자체는 프랑스가 이제 집 나가서 항상 좀 보면 성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긴 하나 근데 크로아티아가 진짜 이제는 좀 많이 엄청 변화된 요소도 없고 좀 가기 좀 그래요. 아무리 역배라고 해도. 그래서 요 경기는 그냥 프랑스 성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여전히 언더 봐야죠. 크로아티아 경기는 홈에서 했을 때 강팀이랑 하면은 오버를 찍을 수가 없어. 약간 버티는 형식으로 존나 맨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스쿼드를 봐도 앞서는 좀 그렇다. 어디서 보냐고요? 쪽지암 감있어요. 쪽지암. 덴마크 대 포르투갈. 뭐 덴마크 뭐 호이비에르 빠지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누노 타바레스 빠지고 나머지 다 소집은 됐습니다. 근데 덴마크도 약간 좀 신성들이 들어오긴 했으나 재구실을 잘 못하죠. 호일룬도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뭐 나이가 좀 드신 에릭센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코폴센, 담스고르, 조나스 빈드 뭐 아직도 골키퍼는 슈마이켈에다가 덴마크도 물론 홈에서의 성적이 상당히 좋긴 합니다. 좋고 무시 못하는데 근데 세대 교체도 좀 잘 안 이루어져 있고 좀 한물이 좀 가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들고 이게 홈이었으면 당연히 더 좋겠는데 원정이라도 그래도 오늘 약간 강대강 매치업들이 많은 네이션스 리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뭐 포르투갈이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뭐 굳이 보면 오버.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이탈리아 대 독일. 이탈리아는 오늘 주포 공격수인 레테기가 부상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독일이 좀 많이 부상으로 빠지죠. 뭐 하베르츠도 못 나오고 비르츠도 빠지고 필크르크도 빠지고 뭐 파블로비치도 없죠 이제. 그리고 율리안 브란트도 빠지지. 엠레찬 뭐 나브리 이런 애들도 빠지고 등등등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독일이 이런 애들 다 빠져도 소집된 친구들 무시알라, 사네, 로웰링, 아데미, 운다브, 부카르드, 킴미히, 안드리치, 그로스, 아미리, 고레츠카, 타, 슐로터백, 리디거, 코우, 뭐 라움, 비세크. 독일은 사실상 뭐 한 5군까지도 나오죠. 근데 소집된 친구들이 좀 영양가가 좀 떨어지긴 하죠. 솔직히 이 세대 교체하고 나서 비르츠랑 무시알라가 공존했을 때가 정말 강력한데 비르츠가 없고 메인 스트라이커로 볼 수 있는 그래도 뭐 사람다운 뭐 하베르츠라든지 필크루크 얘네도 빠지고 물론 뭐 운다브라든지 뭐 부카르트 마인츠의 이제 득점 1위죠. 부카르트라든지 뭐 루엘링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나쁘진 않긴 한데 뭔가 좀 이름값은 좀 떨어지긴 하죠. 근데 이제 이탈리아는 어떠냐? 레텍이 빠졌다. 앞서는 솔직히 얘네도 거지예요. 뭐 모이스킨에다가 라스파돌리 뭐 자카니 폴리타노 나름 뭐 세리에 대해서는 난다 긴다 하긴 한데 또 모르죠. 그리고 뭐 중원 라인 토날리 바렐라 로벨라 프라테시 이 정도면 나쁘진 않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여전히 뭐 빗장 수비의 대가
국가답게 수비 라인들은 막 빵빵하죠. 수비 라인 솔직히 깔 게 없는데 이제 독일이 뚫냐 못 뚫냐 요 싸움이 뭐 크죠. 근데 독일이 만약에 다 베스트로 나왔다. 그럼 무조건 독일 갈 건데 이게 좀 아쉽죠. 너무 이제 그래도 1군급 친구들이 부상으로 다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근데 이게 독일이 역배잖아요. 역배이기 때문에 그래도 프렌 정도는 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스쿼드 상황을 봐도 이탈리아는 솔직히 레테기 정도 빼고는 거의 베스트를 소집한 거고 독일은 한 1.8군급이라 해야 되나? 1.8군? 수비 쪽은 크게 문제 없고 중원도 뭐 엄청 나쁘지 않고 앞선이 좀 그러니까 한 1.8군은 좀 얇고 1.6군 5군. 그래도 아까도 말했지만 스페인, 독일 세대 교체가 그래도 잘 됐고 그다음 독일도 지금 독일 감독이 누구? 나겔스만인가? 맞나? 아무튼 그 체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독일 풀 쪽으로 볼게요 저는. 그리고 뭐 굳이 보면 오버보고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했습니다. 너무 많아갖고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늦었네요. 아무튼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